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위인 인물 이야기 편. 여러분들 혹시 아마존닷컴 들어본 적 있나요? 제프 베조스, 최초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맞아요. 미국 사람. 누구나 서점에서는 원하는 책을 찾아서 헤맨 경험이 있죠. 인터넷 서점을 생각해낸 것도 바로 이러한 경험이었다고 해요.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의 CEO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퍼지고 인터넷 쇼핑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잘 팔릴 만한 상품 리스트를 작성하던 중 책에 주목했죠. 책은 수요도 많고 포장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팔기엔 최적의 상품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인터넷 서점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었죠. 제프 베조스는 곧바로 연봉 100만 달러의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내고 IT 비즈니스 세상에 도전장을 던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아마존 강에서 이름을 따와 회사 이름을 아마존닷컴으로 지었대요. 전문가들은 제프 베조스에게 30만 권 정도의 책으로 시작해보라고 했지만 제프 베조스는 과감하게 200만 권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긴 했지만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었죠. 인터넷 서점은 일반 서점과는 달리 공간의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책을 팔 수 있었다고 해요. 간단한 검색만으로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특히 아마존닷컴에선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일반 서점에선 구하기 힘든 책들도 판매했어요. 아마존엔 없는 게 없네 라고 할 정도로요. 비인기의 책의 매출은 점점 늘어 아마존닷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었고 구하기 어려운 책도 아마존닷컴엔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마존닷컴을 찾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죠. 이렇게 다양한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판매하고 싶나요? 물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지혜 이러한 것도 무엇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직업화하는 건 크리에이터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롱테일의 법칙도 알려줄게요. 롱테일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롱테일의 법칙이란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법칙이에요. 아마존닷컴의 수익 절반 이상은 몇 권 팔리지 않는 80%의 소외받던 책들이래요. 말하자면 특정 분야의 책이나 전공서적 등 필요에 의해 소량 구매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보다 아마존닷컴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 거죠. 이 같은 롱테일의 법칙이 가능한 것은 아마존닷컴이 기존의 서점들과는 달리 온라인 서점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서는 상품을 진열할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롱테일의 법칙. 기억하세요.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 창출한다는 법칙. 사이버 세상에서 모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 아마존닷컴은 또 다양한 고객 서비스로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양한 정보, 재테크, 쇼핑 도우미, 배송 책임 등
방대한 제품과 편리한 고객 서비스는 아마존닷컴이 최고의 인터넷 서점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죠. 1995년도에 시작해서 200%의 성장을 보인 기업. 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입한 독자들에게 상품을 평가하는 코너를 만들고 고객을 분석해 1:1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오늘날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아마존닷컴에서 처음 시도된 거죠. 선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아마존닷컴은 2000년대에 불어닥친 IT붐 붕괴에서도 살아남는 몇 개 안 되는 IT 회사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했죠. 1만 7천여 명이 지원한다고 해요. 매출은 147억 달러. 이거는 1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겠죠? 비록 아마존닷컴의 등장으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긴 했지만 인터넷 서점은 아마 제프 베조스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아마존닷컴은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닌 이북이라는 새로운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어요. 이북을 쉽게 볼 수 있는 장비 킨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대요. 아, 이북이 뭐냐고요? 책의 내용을 디지털로 저장해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책이에요. 아마존닷컴은 책뿐만 아니라 장난감, 보석, 컴퓨터 등을 파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해요. 가전제품, TV, 책 정말 대단하죠? 자, 선생님이 책 유통의 새로운 장을 연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줄게요. 제프 베조스는 영재학교를 다니며 과학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천재 소년이었대요. 베조스의 아버지는 엑슨사 엔지니어였으며 할아버지는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베조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 기술 관련 업체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낌없는 후원에 힘입어 아마존닷컴을 설립했고요. 베조스는 합리적이고 치밀함, 그리고 융통성 있는 리더십으로 매년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는 무려 180억 달러이고 매출 규모도 오프라인 최대 서점인 반스앤노블을 압도했어요. 베조스의 경영 방식은 괴짜라고 불릴 정도로 좀 특이한 점이 있었죠. 모두가 광고에 매달려 회사를 홍보할 때 베조스는 과감하게 광고를 중단하고 배송 비용을 낮춰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창의력을 인재 선발 주요 기준으로 삼았는데 아내를 맞아들일 때에도 창의력이 풍부한 배우자를 원했대요. 2003년, 2004년 경제 주간지 포춘지에서 올해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된 베조스는 개인 재산만 45억 달러에 이르지만 아직도 더욱 발전하고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보석 상품에서 휴대전화, 명품 가방 등 여러 영역으로 활발히 파고들며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 중이랍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는 글로벌 뉴스. 경쟁 속에 성장해가는 전자상거래 시장, 인터넷, 지마켓, EBAI, 또 옥션. 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죠? 아마존닷컴이 온라인 서점으로 크게 성공하자 인터넷 매장, 즉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국내에도 각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죠.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은 1996년에 등장한 인터파크예요. 또 인터파크 속에서 양방향 경매 스타일로 만든 지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지마켓 역시 경쟁 온라인 쇼핑몰로 크게 성장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비교적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온라인상에 쇼핑몰은 너무 많이 생겨나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도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경쟁 속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답니다. 전자상거래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걸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 봐야겠죠. 교과서를 벗어나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나는 시간. 세상을 바꾼 글로벌 리더 50인의 특강 중이었습니다. 김덕영 글그림 출판사 아울북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